네, 잠시 후에는 장준환 변호사가 한국 서울에서 만난 비영리 단체 탁틴네일의 이영희 대표와의 인터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브닝 뉴스 2부는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탁틴네일 이영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너무 숨차게 들어오셨는데. 네네, 맞아요. 바쁘시죠? 네. 소외계층을 위한 그 교육복지센터라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소 준비. 그래서 네. 거기에 함께 일하실 분 면접도 보고 네. 이제 어떻게 이제 개소식 할 건지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다가 급하게 택시 타고 왔습니다. 택시 타고 오셨어요? 네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택시 많이 타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바쁘면 네. 택시를 타게 되죠. 택시 타게 되면은 왜 기사님들이랑 네. 이런저런 얘기해서 네네. 왜 택시 여론이라는 것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막 형성된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요즘에 맞아요. 많이들 말씀하시죠? 네,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조금 이야기를 뭐 물어보거나 이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타자마자 국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하세요. 네. 그러면서 사실 어떨 때는 욕도 하시기도 하시고 네. 어떨 때는 진짜 여성 대통령 나름대로 기대했는데 이젠 다시는 여성 대통령 안 뽑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사실 대통령이 지금 발생시킨 문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대부분 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주변에서 남성분들이나 약간 나이 드신 택시기사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탔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제 몇 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여성 대통령, 남성 대통령 이런 말을 하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여성 대통령의 정의는 뭔가요? 저는 사실 성평등이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제 그 구현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정책 속에서 반영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뭐 어쨌든 생물학적 성도 여성이긴 하지만 생물학적인 성으로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의미에서 어떤 권한과 책임을 있는 자리에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의미로서의 그런 여성 대통령 이게 이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네. 어쩌면은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 네네. 생각, 판단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네네.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은 사실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라든지 주어진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학습되어졌다든지 네네네. 그런 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합쳐지는 건데 네네. 여성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의 경험이나 학습되어진 부분이나 그런 게 어떤 여성이나 아니면 여성 쪽에 있는 권리 부분에 있어서 좀 차근차근히 형성돼 있었어야 여성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실은 아무리 발전된 사회도 이제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 사회에 따라 조금씩 정도가 다르긴 하죠. 근데 그런 소수자의 입장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그런 어떤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정책 방향을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 수 있을 때 사실은 여성 대통령의 의미가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기도 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이제 선진국이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 그러면 미국은 네. 여성 권리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보시나요?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죠? 네, 유럽보다는 저는 좀 아직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권익 면에서는 뭐 선진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류 사회하고 약간 비주류 사회하고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총리도 사실은 연임을 계속 하기도 하고 해서 네. 정책을 수행하는데 뭐 실제로 가정주부의 모습도 있지만 실제로 또 여성이 정책을 펴는 부분에서 잘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런 강점을 활용해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여태까지 책임 있는 자리에 사실은 여성이 처음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또 힐러리라는 네네.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었던 사실은 네네네. 선거였었죠. 네. 그 선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 이제 여성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이번에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소수자에 대해서 배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사실은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소수자나 또는 다른 이민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 부분을 중요시하게 하는. 예. 그동안에 이제 의미부여를 해서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사실은 여러 소수자 또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게 나름 미국 사회라고 본다면, 합리적으로 노력해왔다면, 사실 이제 경제가 되게 많이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속에는 사실 이 세금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돼? 라고 했던 약간의 그런 이제 뭐랄까 다른 생각들을 표현해낸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동안은 그래서는 안 되는라고 생각했던 거를 사실은 선거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한 사람을 뽑게 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거꾸로 돌리는 거 아닐까? 이런 네. 우려도 조금 하기는 해요. 예. 여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저는 사실은 여성을 여성 남성의 개념이라고도 이해를 하지만 사실 여성이라는 가치가 갖고 있는 사실 그 마이너리티라는 그 개념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이라 얘기할 때 꼭 여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별받는 누군가, 그렇죠. 예를 들어 네. 여성이라는 그 가치 안에, 큰 가치 안에 성소수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장애 네네. 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거를 다 포함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힐러리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여성 대통령이라는 그 개념을 담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사실 담을 수 없는 예.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만 여성인 대통령이었다라고, 대통령 후보였다, 대통령이었다라고 저는 좀 느끼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자랄 때 장군의 딸, 또 대통령의 딸 이렇게 해서 자랐고 퍼스트 레이디처럼 생활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인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사회 속에서 생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수자의 경험을 할 기회가 이렇게 많이 없었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수자는 정말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으로서의 경험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 자체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저는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님 말씀하시는 리더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경험적인 요소가 필수 요소인가요? 필수 요소는 아니죠. 필수 요소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그렇죠. 대목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한 적이 과연 있었는가라고 네. 보면 국회의원 활동할 때나 이럴 때 사실 그런 정책들을 본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냥 원칙과 소신이 있다 이 정도만 했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수자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하는, 배려를 하는, 또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사실은 국가가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대선공약 때는 사실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 많이 후퇴해버린 것들이 있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이제 택시 기사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여성 대통령에 대한 또 여성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직책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리더십이랑 연결이 되는데 네네. 여성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많이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물론 저 꼭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한국 사회 안에서도 네.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성 리더십이라는 그 전체적인 가치가 네네. 이런 일로 인해서 분명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께서는 네. 그런 부분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통 국민들의 생각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르게 보통의 국민들이 어쨌든 여성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는 여성 대통령을 안 뽑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상처를 입었다. 약간 그동안 이제 성평등 정책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한국 사회가 변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후퇴될 염려는 된다라는 건 사실이죠. 네. 네. 요즘에 거의 매주 집회가 네네. 있습니다. 혹시 집회에 나가보셨나요? 네, 계속 나가고 있죠. 아, 매주 나가시나요? 네네. 저번 주죠. 네. 사실은 한국 시간으로는 조금 더 된 일인데 DJ DOC의 노래가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 일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노래 가사 속에서 여성 비하의 네. 느낌? 그런 이제 가사 내용 중에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그 가사 대목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노래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냥 신문 기사로 접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풍자와 비판의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이제 장르기 때문에 되게 이제 다가올 수 있고, 어쨌든 요즘의 집회도 사실은 뭔가 예전의 투쟁 또는 싸움 이런 의미에서 해학과 풍자가 있으면서도 평화가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토론도 있고 이런 문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기본적으로 노래 자체는 갱스터 힙합이죠. 네. 근데 들으시는데 대표님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리시나요, 대표님? 일단 미스박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약간 어감상도 뭔가 이렇게 성적인 느낌의 이제 그 예전에 FUCK를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굳이 미스라는 표현 자체가 예전에 이제 저희 사회가 한참 이렇게 성평등에서 이렇게 뒤떨어졌다라고 봤을 때 사무실에서 미스김 부르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이 국정농단을 한 거는 대통령의 그 어떤 그거의 문제이지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아닌데 그런 느낌으로 비하했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느껴지고 어쨌든 이게 집회를 주최하는 곳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 이분들이 선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집회한 사람들만 모인 것은 아니고 다양한 계층이 지금 집회에 참여하고 있고 온 방송을 통해서 다 보도되고 있고 SNS를 통해서 다 전파되고 있죠. 근데 개인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선택이라는 거는 조금 선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노래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는 공식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회 주최 측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대표님께서는 집회를 공적인 공간으로 보시고 그렇죠. 조금 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네네. 표현될 수 있고 네네. 예전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투쟁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민중가요라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선동적인 요소가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럼 그게 만약에 몇십 년 전의 선동 방식이라면 같은 집회에서 갱스터 힙합에 네.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비속어 그다음 네.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뭐 해악이나 풍자 네네네. 정도는 지금 현재 네. 2016년이 보여주는 선동의 느낌이라고 네. 보실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 가요 같은 경우에 훅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네. 그래서 훅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굉장히 정확하게 각인되기 때문에 네네. 그걸 훅이라고 쓰고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인기가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그런 부분으로서 이해를 해서 공적인 공간에서도 적합한 노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상스러운 용어로 사실은 욕하는 게 개인 사이에는 오갈 수 있지만 공식적인 뭐 방송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제한을 두잖아요. 저는 집회도 약간의 공공성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의 투쟁이라는 단어는 어감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좀 변하긴 하지만 비속어라는 문제는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느껴지고 그거를 그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쓰여지는 가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비속어의 느낌이 강한 것들은 어쨌든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집회를 가보면 이제 개별적으로 막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이제 보통 다른 이제 집회 참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론 하나는 건 알지만 아이들이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뭐라고 욕을 하더라도
그렇게 비속어로 욕을 하는 모습은 그냥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게 뭐라 그럴까 다양성이라는 게 옛날에 투장가요에서 사실은 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선동을 하지만 그리고 선동을 하지만 어쨌든 그럴 당시에도 뭐 비속어를 많이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요즘의 주제에 있어서 그 발언을 할 때 이제 집회 주최 측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장애인이나 또 사회적인 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은 그걸 빗대어서 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집회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네. 지금의 집회와 일반 집회를 같은 스탠다드에서 볼 수 있느냐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같은 집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잘못됨을 정확하게 지적한 상태에서 그거를 굳이 선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잘못한 일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고 한쪽은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측면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의 정당성과 올바름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미스박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얘기를 하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 전혀 정치적 올바름이나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올바름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를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스트릭한 그런 스탠다드를 이쪽에는 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올바른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게임이라는 걸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과 내가 어느 정도의 비슷한 룰을 가진 상태에서 플레이를 할 때만 그걸 페어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딱딱하고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상대방은 전혀 그 룰에 의지하고 따르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예를 들어 집회라는 건 목적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 목적성을 정당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 옥매어진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집회의 온전한 목적을 저희가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그 집회 폭력과 비폭력의 문제가 한참 논쟁이 됐어요. 굳이 우리가 그 평화 집회에 대한 집착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룹들도 그런 논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더 힘을 발휘하고 이 문제를 더 세게 제기할 수 있는 방식은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다양하게 표현하되 이거를 서로가 공감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다양성 중에 그거를 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 공식석상에 올리는 문제는 좀 다르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이제 폭력성과 비폭력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폭력성과 비폭력성은 어느 정도의 피지컬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미스박이라는 노래 가사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과연 그 정도의 폭력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한테 너무나도 높은 어떤 에티컬한 스탠다드를 우리 스스로한테 갖다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적이다 비폭력적이다 이제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시각을 심어주느냐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비속어를 쓴 부분은 따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부분은 사람들에게 여성이기 때문에 더 비하하는 느낌을 준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만약 그 대통령이 지금 여성이 아니고 그랬으면 과연 그렇게 그냥 약간 비하되는 느낌으로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 리더십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치관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사회적으로 그나마 여성 리더십이 진보되고 네. 그냥 성평등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고 조금씩 나아가는 중에 이제 다시 거꾸로 돌리는 부분에 조금 더 그 역할을 더 해버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문제라고 느끼는 거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난 건데 분명히 만약에 같은 곳에서 네. 만약에 남성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 여성 비하적인 거라기보다는 그 자체의 사실
그런 걸 이제 규명하려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한 풍자, 정치적 풍자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약간 제가 이제 주변에서 얘기 들을 때 받는 느낌은 여성인 대통령에게 농단을 당해서 더 막 분노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때 국정농단 같았으면 남성 대통령을 이제 다시는 안 뽑아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네. 뭔 얘기를 더 먼저 하시냐면 이제 다시는 여성 대통령은 안 뽑아.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미 그 속에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리고 여성에게 농락당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도 사실 내포되어 있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실제로 사람들 네. 속에서. 그리고 이제 같은 여성들은 또 여성이기 때문에 뽑았다,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네. 그 사람이 여성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마이너리티한 사람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할 거고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고민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로서의 여성 대통령 의미를 가졌어야지, 단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니까 좀 더 잘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 자체는 이미 여성들도 그런 어떤 잘못된 여성, 그러니까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오늘 탁틴네일 이영희 대표님이랑 너무 좋은 시간 가졌는데요. 이런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감성적 분노가 있는 거죠. 분명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하지만 그거 자체는 대통령의 문제이지 여성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단기적인 분노는 정당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대통령의 문제이지 남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 대통령은 안 된다라는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무시되어지고 그 가치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시간 저희가 이제 더 많이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핵심은 그거인 거죠. 원래는 뭐냐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 열심히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 왔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발전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민주적인 시스템들을 만들어 왔는데 다시 독재 시대로 돌렸다는 그런 사회적인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외인사인데 그거를 단 한 전문가가 우기게 만들어서 아니게 되고 경찰 투입하고, 만약 이 사태가 안 났으면 그대로 부검도 하고 막 경찰이 진입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누구나다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우기면 우겨서 그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너무 독재 시대에 진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거와 비슷한 느낌들을 사실은 많이 가졌던 거죠. 우리 세대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린다라는 것이 되게 많이 왔었던 거죠. 저는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정치학을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제 트럼프 신드롬 책에도 가볍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수라든지 미국의 대통령 수를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자생적으로 성숙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용해 온 부분이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실제로 유시민 전 장관의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먼저 당겨서 썼기 때문에 네.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지금 현재 시기가 우리가 만약에 20, 30년 뒤에 이 시기를 만약에 되돌아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단 한 번도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했던 적은 사실은 없거든요. 어쩌면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시대가 한 번쯤은 이때 이 대통령이 필요했었고, 한 20, 30년 뒤에 이 시기를 복귀해 봤을 때는 이 시기는 박정희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복귀해서 어떤 것이 옳았고 어떤 것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공과 과에 대해서 한 번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던 시기로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올바름, 잘못함, 이런 거를 떠나서 어쩌면은 그냥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통령이 됐어야 됐었던 사람이기도 했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한 번쯤은 아무도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복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기였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기회도 주지만
어쨌든 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그 말하는 공이 진짜 제대로 공인지 아니면 진짜 지나서 사실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들이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시기로 나중에 이제 남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랬으면 하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어떤 대통령 한 명은 국정농단이 있어가지고 마치 꼭두각시처럼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기억되는 대통령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국민의 어쨌든 50% 되는 그런 지지를 얻은 대통령이었었는데 그저 그냥 나쁜 대통령, 뭐 틀린 대통령, 그랬다라는 거는 그런 국민의 그 당시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이 시기가 줄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어떤 게 시대 정신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우리 시대 정신은 어쩌면은 박정희 시대를 한 번쯤 복귀해보고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시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고 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여성 대통령이라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여성 리더십이라는 건 무언가, 오늘 이제 대표님이랑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문제지, 여성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꼭 우리나라가 더 멋진 여성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우리가 힐러리라는 사람을 보면 사실은 부러워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저 정도 사람 한번 우리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도 더 멋진 정말 여성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성의 가치 그리고 경험적 요소, 학습적 요소 그리고 주어진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다 합친 종합적인 여성 대통령이 나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